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경자년도 12월이 다 돼갑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더욱 내년이 궁금하실 듯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신축년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후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봤고요. 많이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축년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운육기를 살펴보자면, 오운은 신병, 수운이고, 육기로는 태음, 습토입니다. 그리고 축의 지장간을 보면 개, 신, 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이제 병화, 그러니까 양의 발산을 억제하고 걷어들여서 양의 산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 안에 가둬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신금 안에 가두어진 병화는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이 바로 수입니다. 결국 수가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그 에너지를 소모하며 발산하는 모습이 병화였던 것이죠. 그러면 램프에 덮개를 씌우듯이 병화가 그냥 없어지고 마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신이 병을 거두어 들이면서 과실, 결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쨌든 결실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때 신이 결실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수, 그러니까 휴식, 안정, 저장, 다음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병화가 보통 태양이라고 하듯이 양기의 발산력이 세단 말이죠. 그런 병화를 거두어 들이려면 신이 나긋나긋하지 않겠죠. 게다가 신축년의 신은 축을 깔고 있는데 지장간에도 신금이 있었죠. 지지상으로 신, 유술은 금, 해자축은 수, 인묘지는 목이죠. 그러면 신축의 신은 이제 수의 막바지인 축으로 왔음에도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이러면서 양운동을 막고 음운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 진상이겠죠. 이런 신금의 영향을 받는 해라면 어떤 양상이 예상될까요? 아무래도 국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기만의 결실을 내려는 생각, 욕망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 결실을 가지고 다음을 대비하려는 생각이 강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축은 해자축, 수의 일원이면서 인묘진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때 축은 오행의 다음 순환을 위해서 금을 내부에 축적하려고 합니다. 혹시 남 몰래 현금 1,000만 원을 뽑아가지고 품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추구 때에는 조심스러워지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축은 해자축, 겨울의 글자이면서 가장 추운 때이죠. 그렇다 보니까 축의 때는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 힘들게 금을 모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금으로 널 부숴버리겠어! 뭐 이렇게 큰 욕망이나 야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축은 어쨌든 수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목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목을 키워낸다는 그 뜻은 미래를 위한 저장, 축적, 계획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 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축월을 생각해 보세요. 축월은 음력 12월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추운 때예요. 이때 자연에서는 한 해 동안 비 맞고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씨앗을 차가운 땅 속에서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 귀한 씨앗이 왜 풀어지는 걸까요? 씨앗도 생명이고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음 한 해에 성장할 나무, 꽃, 새 생명인 양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음 자리에게 양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씨앗이 인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야, 내가 생고생해서 모아놨는데 이걸 꺼내달라고? 미쳤냐 너? 꺼져!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의지나 욕망,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지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자연스럽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충년의 인간은 기존에 고생해서 만들었던 어떤 재물이라거나 생각, 개념, 제도, 라이센스 등등의 것들에 변화를 주어서 앞으로 나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아까움 또는 노력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60갑자에서 신축은 네 번째 순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억지일지도 모르지만 60갑자를 12년씩의 순환으로 보고 이것을 목화토금수라고 본다면 이제 금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참고한다면 신축년은 지난 시기까지 축적해온 가치관, 체계,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의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 역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쿠데타라거나 밀란 수준으로 일어날 것이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을 감안한다면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 각 일간과 신축년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차례대로 갑을일간에게는 관성과 재성, 무기일간에게는 식상, 비겁, 병정일간에게는 재성, 식상, 경신일간에게는 비겁, 인성, 임계일간에게는 인성과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각 육친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 육친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서에는 자격증, 특허, 인허가, 부동산, 장기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가는 생각이고 지지는 행동 또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좌측은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서운이 경신, 임계한테만 있으니까 신축년에 집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특히 청가는 생각이고 지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경자년에는 갑, 을, 일간이 유독 집을 많이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주변에 집 산 사람 중에 갑을 일간만 유독 많던가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왜냐? 인간은 필연적으로 나, 가족, 친구, 동료, 인터넷 등등으로 엮여 있습니다. 내 사주에 경금이 없더라도 가족, 친구, 동료가 가진 경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 말에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각자 8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축년이 왔다고 해서 신축 2글자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에 있는 글자와 신축이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축이 영향을 주는 글자들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청간신은 같은 금인 경신, 생해주는 임계, 그리고 청간합인 병화가 1순위, 신금과 충인, 을과 정이 2순위, 마지막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갑, 무기가 3순위로 꼽아봤습니다. 지지, 축은 충인, 미, 격각인 해와 묘, 합인, 자와 사유, 형인, 술미, 그리고 파인, 진이 있네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그 글자들에서부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충형파를 길흉의 기준이 아니라 운동성이나 어떤 환경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냥 합이니까 좋고 충이니까 망했네 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부동산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서 내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하고 합의된 사람은 어때요? 아내가 어서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이사 가자고 하는데도 어허, 가긴 어딜 가 하고 안 간다는 거죠. 반대로 충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뭐? 이사 가자고? 좋아. 못 먹어도 고! 이러고는 후딱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좋은가요? 충이 좋은가요?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합과 충이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 병신이 합의되죠. 그러면 위치가 월주이니까 직업적으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다. 우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토에게 병은 편인, 신은 상관이고 병신이 합해서 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는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과 상관을 가지고 재성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현실인 지지는 어떨까요? 우선 축진 파네요. 파는 깎고 다듬고 수정하고 교체하는 등의 속성을 말하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짜증나네 이거 안 좋겠구만 어림짐작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충이나 형 또는 파는 기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 사람은 재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지에 파가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동료와 업무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인간적으로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장에서 업무적인 조정이나 인사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어떤 허물어진 형태나 환경, 남이 하다가 이제 빈 자리, 이런 곳을 통해서 재성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도 축과 진에는 모두 지장간에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우선 신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죠. 그러면 금생수이니까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라거나 휴식 등을 원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상관으로 편제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속해 있던 조직이라든지 단체, 기업 등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일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주의 을은 어떨까요? 을은 신과 충이니까 우선은 쓰려고 하지 않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생수로 이 임수가 살아 있으니까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임수가 다시 을목을 생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는 축토가 인목을 만나니까 지금은 춥지만 나무가 클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지난 해 자년을 지나면서 나무는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어려웠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축년이 왔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목 직업인데 괜찮았는데요? 하신다면 축년에는 좀 더 발전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축년의 12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묘지가 눈에 띄네요. 경, 정, 기에 다 묘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묘라는 글자가 무덤의 느낌이니까 정기경은 죽는 거구나. 그러면 자연히 내년도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12운성을 기륭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12운성은 각 기운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묘지라고 해서 갑자기 잘 있던 재성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토가 재성의 묘지인 임이나 계일간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임계일간은 축년마다 생돈을 날린다거나 아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심하면 죽는다거나 해야 되겠죠. 아니면 대인관계라든지 활동 영역이 좁아질 수도 있겠죠. 또 재성을 직업적으로 써서 유통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이 폭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축년에 우는 사람은 무조건 임계일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찾아보세요. 축년에 돈 번 사람 중에 임계일간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12운성은 그냥 운동성을 보는 도구로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축 인년의 12운성을 함께 보면서 운동성을 관찰해 보자고요. 먼저 12운성으로 보자면 갑을은 상승 추세, 병정도 상승, 무기도 상승이고 경신은 하락 추세, 임계도 하락이네요. 그렇다는 것은 축을 경계로 해서 금수의 운동성이 목화의 운동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 자, 축년은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결실을 저장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도 해보고 지쳐있던 사람들은 타이든 자이든 좀 쉬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단답형 예상을 기대했던 분이라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라거나 띠를 바탕으로 예상해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상은 맞을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죄송한 부분이라면 미천한 실력에 경험치도 부족해서 이 정도 영상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보분들께서도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셔서 사주를 분석해 보세요. 어쨌든 분석하고 예상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니까요. 혹시 자기 사주를 분석해 보시고 그것을 저와 같이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